로봇한테 사람처럼 정교한 손을 만들어주는 거요. 이게 왜 로봇공학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숙제 중 하나로 꼽히는지 아세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로봇이 이미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거대한 공장에서 정밀하게 자동차를 뚝딱뚝딱 만들고 심지어는 저 멀리 화성 같은 행성 표면을 돌아다니면서 탐사까지 하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이런 건 어떨까요? 공장에서 이렇게 대롱대롱 흔들리는 커넥터를 딱 꽂는 아주 단순한 작업. 이게 우리한테는 정말 별거 아닌데 로봇한테는 거의 넘사벽, 거대한 장벽이거든요. 이걸 바로 로봇공학의 라스트 마일 문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는 거죠. 아니, 우리한테는 이렇게나 간단한 일이 왜 저런 최첨단 로봇한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 되는 걸까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네, 바로 이런 어려운 과제들을 묶어서 라스트 마일 문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를 들면 농업 현장에서 과일이나 채소를 상하지 않게 수확하는 일, 또 집에서 사람을 돌보는 일처럼 아주 섬세하고 미묘한 상호작용이 필요한 분야들이 다 여기에 속해요. 자, 그럼 이 문제를 풀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우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손재주, 그러니까 이 기미남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 진짜 의미부터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핵심은 바로 적응성이에요. 옛날에 니콜라이 번스타인이라는 연구원이 있었는데 이분이 운동선수나 노동자들을 쭉 연구해 보니까요. 손재주라는 게 단순히 어떤 동작을 기계처럼 정확하게 반복하는 게 전혀 아니더라는 걸 발견한 거죠. 번스타인이 내린 이 정의가 정말 모든 걸 말해줍니다. 어떤 돌발적인 운동 문제든 정확하고 빠르고 합리적이고 또 능숙하게 해결하는 능력. 여기서 진짜 재밌는 사실은요. 이분이 발견한 건데 아무리 숙련된 전문가라고 해도 똑같은 동작을 완벽하게 2번 반복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매번 아주 미세하게 달라지는 상황에 맞춰서 계속 적응해 나간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비밀을 푸는 첫 번째 열쇠는 뭘까요? 바로 부드러움입니다. 딱딱함이 아니에요. 이 예측 불가능한 현실 세계에 대처하기 위한 말 그대로 필수 조건인 셈이죠. 지금 여러분 손을 한번 직접 보세요. 우리가 책상 위에 있는 껌 하나를 집을 때도 손가락으로 옆으로 살짝 밀기도 하고 물건 잡으려다가 새끼손가락에 턱 걸리기도 하고 이런 일 되게 흔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자잘한 충돌들이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작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의 일부라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딱딱한 의수는 아주 작은 충돌에도 그냥 바로 실패해버리지만 요즘 나오는 새로운 부드러운 손은 완전히 달라요. 이런 충돌을 실패했다가 아니라 여기에 뭐가 있구나 하는 정보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훨씬 쉽게 물건을 잡아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비밀로 넘어가 볼게요. 이건 단순히 손의 재질, 그러니까 딱딱하냐 부드럽냐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바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만지는가, 즉 접촉에 대한 생각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생각의 대전환인데요. 예전 로봇 공학에서는 접촉을 그냥 하나의 점으로만 생각했어요. 콕 찍는 거죠. 하지만 우리 손을 보세요. 우린 넓은 면으로 물체를 부드럽게 감싸잖아요. 바로 이 작은 차이가 로봇이 물건을 유연하고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새로운 접근법이 아주 기가 막히고 직관적이에요. 이걸 데칼 방식이라고 부르는데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잡았을 때 손바닥에 닿는 면적 있죠? 그 모양 그대로 스티커, 즉 데칼을 떼어내서 로봇 손에 그대로 착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그 복잡했던 잡기 정보를 아주 간단하게 로봇한테 전달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방식이 얼마나 좋냐면요. 이제 디자이너나 아티스트들이 마야 같은 3D 툴에서 로봇 손을 움직일 때 막 이 관절은 몇 도, 저 관절은 몇 도 이렇게 복잡하게 계상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냥 잡고 싶은 면을 그림 그리듯이 쓱 칠해주기만 하면 로봇이 알아서 그 모양대로 잡는 거죠. 훨씬 직관적이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비밀입니다. 이건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바로 이 손 하나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핵심은 만능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딱 정해진 목적에 가장 잘 맞는 최적화된 손을 만드는 데 있다는 거죠. 폴라드 박사의 이 말이 정말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짚고 있어요. 많은 로봇 손들이 거의 똑같이 생겼는데 사람들이 이 손으로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별로 생각 안 하는 것 같다. 실제로 보면요, 엄청나게 비싸고 복잡하게 만든 만능 로봇 손이 정작 주먹 쥐는 것 같은 기본적인 동작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왜냐? 목적 없이 그냥 복잡하게만 만들었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그런 설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뭐냐? 바로 목적 기반 설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점토를 조각하는 로봇 손을 만든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손이 피아노를 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점토를 꼬집고 누르고 펴는 이 세 가지 핵심 동작만 기가 막히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가 수천, 수만 개의 디자인 후보 중에서 이 세 가지 동작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완벽한 디자인을 찾아내 주는 거죠. 자, 지금까지 알아본 이 세 가지 비밀들, 부드러움, 접촉, 그리고 목적. 이게 그냥 이론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게 어떻게 실험실 밖으로 나와서 실제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교육용 툴킷인데요. 보세요. 완전히 부드러운 재질로 되어 있고요. 무려 16개의 관절이 다 따로따로 움직이는 이걸 전문 용어로 심력 자유도라고 하거든요. 이걸 갖췄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누구나 이걸 가지고 직접 만들어보고 프로그래밍도 해보면서 최첨단 로봇 공학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놀라운 점은 가격이에요. 이 전체 시스템을 다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놀라지 마세요. 약 $2,000밖에 안 해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가격이죠. 그러니까 첨단 로봇 연구를 할 수 있는 문턱을 정말 확 낮춰버린 셈입니다. 그리고 이런 원리들이 그냥 교육용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 보쉬 공장의 커넥터 꼽는 문제,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 기술들이 실제로 현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진짜 손재주는 그냥 정밀한 게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이라는 거. 둘째, 그걸 위해선 딱딱한 손이 아니라 부드러운 손이 필수라는 거. 셋째, 접촉을 점이 아니라 면으로 봐야 한다는 것. 이게 진짜 게임 체인저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걸 다 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목적에 딱 맞는 손을 설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 인간의 손, 물론 수백만 년 진화의 결과물이지만 과연 이게 완벽할까요? 만약에요, 우리가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예를 들면 엄지손가락의 양쪽에 2개 달린 손처럼 아예 자연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손을 설계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로봇손의 미래는 이제 우리의 상상력에 달려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